누군가에겐 너무 흔해서 눈여겨보지 않는 잡초지만 또 누군가에겐 귀한 식재료가 되어 한 끼 밥상으로 초대되는 잡초.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것이 잡초의 운명 아닐까요? 네, 반갑습니다. 2010년 5월 7일에 여기 횡성 낯선 곳에 와서 풀들과 이 자연의 소리와 함께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고 있는 무관입니다. 사찰 음식은 맛없다, 맛있다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소중함, 그리고 나한테까지 오기까지 그 귀함을 심어주는 게 사찰 음식이지 맛있고 맛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주어 이 봄이 가기 전에.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음식을 찾는 일이 수행이라 여기는 무관 스님. 스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줄 맛의 의미를 찾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구 노천면. 저마다 다른 빛깔의 초록으로 곱게 물들어 있고 한들한들 춤을 추듯 꽃들도 바람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연에 동화되어 어느 쯤엔가 멈춰선 발걸음. 계절마다 반겨주는 꽃들과 초록 식물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무관 스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님들은 일찍 자고 일찍 기상을 하잖아요. 기상을 해서 저는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물론 부처님 전에 삼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지만 풀들과 제일 먼저 만나는 것 같아요. 밭에 와서 또 꽃들과 인사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첫 일과예요. 봄의 사냐를 수놓은 자연을 보고 도량을 꽃밭으로 가꾸는 무관 스님. 도량 주변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어떤 걸 먹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뭐 한 50여 가지가 넘지 않을까요? 바람 따라서 자기들이 날라와서 봐라 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예를 들어 새부른 같은 것도 흔하게 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 잡초로 아주 성가신 풀로 치부받지만 우리는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스님의 삶 속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눈길을 줬던 잡초들의 작은 변화에도 애정을 주는 무관 스님. 무심코 봤는데 이 안에 또 색다른 꽃이 이렇게 있네요. 보이죠? 이게 그 형상보다 안에 그 모습이 더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뭐든지 정말 자세히 보야 예쁘대더니 얘가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 거닐다 보면 보물찾기 하듯 만날 수 있는 것들에게 스님이 말을 건넵니다. 내가 얘들한테 그러지. 왜 한꺼번에 나와서 나를 번대롭게 하냐고. 바쁘다고. 점차적으로 나오면 나도 편할 텐데 한꺼번에 애들이 다 기지개를 피니까 그런 것들 말고는 뭐 자연이 주는 즐거움 같이 상상하면서 여기는 별로 찾아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풀들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즐거워요. 산과 들, 주변의 모든 것이 무관 스님에게는 최고의 식재료가 됩니다. 그야말로 사찰 도량의 마트인 셈이죠. 채집을 마치고 스님의 부엌으로 돌아온 무관 스님은 제일 먼저 채집해온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사찰 음식 준비가 시작됩니다. 쓴 나물은 데쳐서 물에 한번 헹겨서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우리는 생것으로 겉절이라고 그러죠. 요즘 또 샐러드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너무 매우지 않게 먹겠습니다. 천년의 맛이 네. 확 느껴져. 그래요? 오랜만에 찾아온 신도와 함께 스님이 직접 만든 샐러드 소스로 재료들을 버무리고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도 수행의 마음이 깃듭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는 이게 전부인가요? 그 풀이나 그 각자의 재료의 그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게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책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양념은 보잘것없는 요리의 피난처다라는 글을 한번 봤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아,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 흔히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설탕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건 단맛을 먹는 거지 재료 고유의 맛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그대로 섭취하려고 그러지 양념을 많이 첨가하지 않아요. 이치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요리요. 요리사인 것을. 그렇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첨가물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던 무관스님.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기에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제가 그 시금치라든가 열무 같은 걸 키우면 벌써 발아들면 그때부터 벌레들이 남기질 않아요.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것은 다 약으로부터 해방된 것들이 없어요. 근데 이 야생초들은 그렇게 굳이 약을 치지 않고 갖고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양 성분도 충분히 좋잖아요. 거친 들과 산에서 나고 자라 스님의 공양간을 거쳐 수고롭게 탄생한 음식들. 요리하는 과정 또한 수행의 일부라 여기는 무관 스님의 정갈한 음식 앞에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사찰 음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운문사 학인 시절에 스님들이 한 270여 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음식 담당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하고 또 여기 와서 갑자기 어느 보살님이 사찰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번 연구하고 그 관심을 갖게 되었죠. 무관 스님의 사찰 음식을 향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저 잡초로 여겨지는 것들에 스님의 눈길이 닿고 손길이 스치니 행복해지는 밥상으로의 탄생이 있기까지 과거 학운사 시절 은사 스님으로부터 따끔한 가르침이 큰 역할을 했다고요? 이제 행자 시절에 그 우리 채소물을 내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렇게 버섯이라 다시마를 버렸더라고요. 쓰레기통에. 다시물을 냈으니까 물을 댔으니까 충분히 물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는 줄 알고 저도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은사 스님이 딱 점검 나오셔가지고 무관아 쓰레기통에 있는 재료를 주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웠더니 왜 버렸냐. 다시 먹어라. 그래서 먹은 적 있어요. 이런 재료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게 사찰이구나. 그래서 그때 한번 혼났죠. 은사 스님한테. 스님의 수행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담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스님의 발길이 닿는 산과 들 온 천지가 법당인 셈이죠. 사찰 음식의 향긋한 즐거움도 잠시 신도들과 함께 장가르기를 할 참인데요. 장가르기는 어떤 건가요?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넣고 항아리에서 발효시키잖아요. 된장과 간장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르기가 메주 건더기는 된장으로 만들고 그 국물은 간장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장가르기 하는 거죠. 사찰의 신도로서 왔지만 무관 스님의 가르침은 물론 사찰 음식 레시피도 배우고 사찰의 일손을 돕기도 하는데요. 신도로서 무관 스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되시나요? 도둑 맞은 거 아니냐고 그랬다니까요. 스님은 정말 부처님 말씀을 정법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직한 삶인가를 직접 보여주세요. 마음 깊이 뭔가를 배우는 느낌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무관 스님의 보물 같은 힐링의 장소로 신도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오이순 따로 있어. 얘도 먹는 거 알죠, 보살님? 얘 이거 좀 빨리.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옛날에 이거 먹대요? 어떤 걸 이거. 예. 야생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을 맛보며 오늘도 자연과 함께하는 무관 스님. 스님에게 자연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에게 있으면 저희 선물이죠.
그야말로 선물 같은 존재죠. 굳이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자연이 길러주는 거 그대로를 그냥 나는 따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야말로 보물이죠. 보물이자 선물이죠. 물소리, 바람소리, 세월가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발걸음을 내딛다 보니 어느새 스님만의 비밀 장소에 닿았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번잡했던 마음을 금세 내려놓을 만큼 맑아지는 이곳이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행복해하는 무관스님.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우리 똑같은 일상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 무렵에 갑자기 이 뒤에 완전 쌍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절에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선물처럼 이 무지개가 떴듯이 자연 순간순간에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야지 다른 기억을 불러내려고 그러면 끝이 없잖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만족하는 것. 그러지 매 순간 만족을 느끼지 어떤 특별한 곳에서 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리 오세요. 특별함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일상의 소소함에서 행복을 찾는 일이 몸에 배인 스님은 짧은 산책을 뒤로하고 함께한 이들과 수박 한 쪽 나눠 먹는 기쁨을 누려봅니다. 자연이 아낌없이 베풀듯 항상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무관스님.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담은 사찰 음식에는 무관스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알의 그 담김이 한 알의 곡식, 한 알의 채수도 모든 자연이 다 함축됐다. 이 잡초로서 하잘 것이 없어요. 잡초가 어디서 잡초니까 내가 선택일 잡초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소중함을 담는 것이다. 농부의 마음, 그 차리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먹는 사람의 마음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그 소중하고 귀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이 사찰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월의 어느 따스한 봄볕 아래 가벼이 내딛는 발걸음의 주인공이 누군가 했더니 가수 박상준 씨였네요. 산딸기가 있어. 주변이 온통 초록의 향연으로 오랜만에 상준 씨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관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는 길에 네. 정말 산천이 아름답더라고요. 네. 꽃들도 너무 잘 펴 있고 푸릇한 거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좀 어떠실까요? 그래 누구나 수행자나 그 일반 세속의 사람이나 그 고민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몰고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가잖아요. 거기에 맡기면 되지. 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살다 보면 그냥 다 흘러가는 구름처럼 맑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두 번째 이제 곡 들려드릴 그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네. 의미가 이제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 그야말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고 고정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거기에 괴로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가사 중에 꽃이 지는 이유를 알게 될까 언젠가는 네. 다음 세대의 꽃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는 과정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스님은 좀 이 노래에서 어떤 거를 더 많이 느끼셨을까요? 글쎄 우리는 늘 하루 종일 소음 속에서 그야말로 바람의 소리를 느껴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 주는 존재를 모르면서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참 좋다. 아주 청량한 목소리로 이 꽃이 지는 이 뜰에서 불러주니까 더욱더 그 가사가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상준 씨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도량을 가득 채운 이 순간이 스님에겐 또 하나의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남은 선물은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희 스님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고 마지막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무관 스님께 편지를 쓰려니 스님을 처음 뵙을 당시가 떠오릅니다. 신도도 없이 힘들게 법당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밝고 맑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스님께 한없는 존경심으로 저절로 고개 숙여 합장 인사를 하게 되었지요. 꽃과 풀도 좋아하셔서 힘들 때 절에 가서 앉아만 있다 와도 힐링이 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찰일이 안팎으로 무척이나 바쁘고 힘드신 와중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강의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가족에게 건강한 밥상을 해줄 수 있게 돼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저희들 걱정 조금만 하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과 부탁을 간절히 드려봅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월월. 사랑도 미움도 버려라 벗어라 월월월.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소박한 바람인데 뭐 이 도량이 더 정갈하고 많은 이들이 와서 뭐 어떤 특별한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의 소중함과 또 사찰 음식에서 그 음식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조금은 좀 알아가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죠. 장공은
나를 보고 지 없이 살라 하네. 버려라 월월 벗어버려라 월월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월월월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잡초 같은 인생도 잡초가 무성했던 도량도 무관 스님의 잡초 레시피를 통해 오늘도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도시에 난 어디쯤 멈춰서 있는 건지. 라라라 이 도시에 난 앞으로 가고는 있는 건지.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